좋은 친구 MBC. 보드에 몸을 싣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 혹시 지난 여름의 모습이냐고요? 놀랍게도 바로 지금 겨울의 풍경인데요. 추위에도 거침없이 바다로, 그리고 힘찬 새해로 향하는 사람들. 지금 만나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가득한 바다. 사람들의 복장이 기온을 말해주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요. 한개라도 높고 수분하고 대단하고 나고. 오늘 경기는 이제 이색 경기라 가지고 서핑보드에 배를 일반 수영이 아니라 서핑보드에 배를 깔고 이제 반환점 돌아오는 기록 경기입니다. 남자 1, 2, 3등, 여자 1, 2, 3등으로 나눠 가지고 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순으로 이제 상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벌써 14회째를 맞이한 겨울바다 이색 수영대회.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철 이색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고픈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 중입니다. 각오와 준비 되셨나요? 준비를 철저히 해가 왔습니다. 이거는 수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장갑하고 양말. 네, 추우면은 몸을 많이 움직이면은 덜 춥거든요. 수영 동호회거든요, 부산에. 네, 저희가 이제 겨울에 대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검색하고 이제 그 가입을 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색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가비도 없고 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모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예, 수모도 자랑하고 이제 우리 동호회 차원에서 왔다. 2025년도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본격적인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경기 방식 설명 듣고 가실까요? 자, 이제 기록을 측정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에서 이제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트를 들고 이제 저쪽에 보이시는 꽃갈콘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보트를 놔두시고 다시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측정이 됩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기 전 안전교육과 몸풀기는 필수. 17세 고교생부터 칠순 어르신까지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이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준비 완료를 넘어 흥이 넘치는 참가자 등장. 오늘 경기 목표는요? 1등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뭐 그거는 무리인 것 같고 즐겁게 재밌게 우리 동호회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화이팅! 경기 못 하시겠는데요, 이 정도로 싸매고. 화이팅! 아그로깡 화이팅! 1등! 저는 2등 하겠습니다. 겨울이 제대로 시간 납니다. 화이팅! 잽싸게 기록 버튼을 누르고 보드와 함께 바다로 뛰어드는 참가자들. 반환점을 돌아 왕복 120m를 완주해야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무사히 반환점을 돌아오는가 싶더니 아니, 저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반면 침착하게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참가자. 완주를 축하합니다. 어때도 돼요? 너무 힘들어. 엉뚱한 방향으로 가던 참가자도 무사히 도착. 아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 어디 갔다 오시냐? 중간에 안 보이던데. 나를 데리고 갔어. 맘대로 데려가는 파도도 문제지만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보드 또한 문제였는데요. 보드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탈 때 이거 그때 잘 타야지. 탈 때 보드 탈 때 안 떨어지게 안착을 잘해야 돼. 반환점 도는 게 관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드에서는 절대로 안 떨어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화이팅! 보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꿀팁을 전수받은 참가자. 과연 그 결과는?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팁을 줬는데 잘 타야 된다고.
시작은 삐끗하였으나 결과는 모릅니다. 좋은 기록 응원할게요. 추운 날씨에도 완주를 위해 또 최고의 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3분 30초, 3분 30초. 1등. 3분 55초. 1등 하겠나 이래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몇 초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힘차게 들어오는 이번 참가자의 기록은 2분 37초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뒤에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가장 재밌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바다, 겨울바다 이런 코스가. 예, 추위하고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재밌네. 이색 수영 재밌어요. 주관에 빠질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나세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다 참석하세요. 차가운 바다와 정면 승부한 그대.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 한겨울 야외에서 먹는 뜨끈한 컵라면. 야, 이거보다 좋은 진수성찬이 없죠? 화이팅! 이어서 남자부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머리 희끗한 어르신 참가자 옆으로 맨몸의 청춘 등장.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든 두 사람의 모습에 보는 사람도 입이 떡. 이 날씨에 맨몸 수영을 선택한 뜨거운 청춘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안 추우세요? 좀 이제 뛰니까 좀 열이 나서 시원하네요. 포항의 겨울바다에 뛰어든 용감한 사람들. 다소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는 겨울바다 수영이지만 참가자들은 이 도전을 통해 지난해 안 좋았던 일은 차가운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뜨거운 열정과 희망만 가득 채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다 수영하고 이 다른 이색적인 맛이 있어가지고 기록은 안 좋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색 수영 추천드립니다. 야!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용기 앞에 한겨울 추위가 무색했던 겨울바다 이색 수영 대회.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모두 파이팅! 일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좌충우돌 초보 일꾼의 생리얼 체험기 일꾼하슈. 오늘은 30여 년간 축산업에 종사하며 숙성 한우를 연구, 보급하고 있는 대표님을 만나보러 갑니다. 등급이 낮은 한우도 건조 숙성 과정을 거치면 1등급 한우에 버금가는 특별한 맛으로 변신한다는데요. 숙성의 마술을 선보이는 부여 한우 숙성 공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오늘은 에너지 풀 충전할 수 있는 천년고도 부여를 찾았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2025년 내 을사년 푸른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정말 아이고 잠깐 이 저처럼 이 묵묵하게 이 소처럼 일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소입니다. 소. 축사. 이거 묵묵하게 일하다 보면 또 축사다 보니까 또 소고기. 새해부터는 정말 불평불만 없이 정말 소처럼 묵묵하게 일하는 이 일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새해 다짐을 안고 찾아간 곳은 30년째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인신 대표의 축사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소를 키우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숙성 한우 고기를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는 유인신입니다. 대표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4, 5시에 일어나서 소 사료도 주고
소 상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 이후에는 식당하고 육가공장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하슈.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사 왔네. 냄새가 벌써. 냄새는 안 나고 향기를 느껴주지, 향으로. 아, 사장님한테는 약간 돈의 맛, 돈의 향. 그렇죠, 이거 진짜 축사 처음 태어났어, 진짜. 요 어떤 데입니까, 여기가? 여기는 이제 한우 농장인데, 이제 소를 아침을 줄 시간이에요, 아침. 아침이요, 사장님? 네. 아, 저도 지금 아주 공복 상태인데, 제가. 옛날에 사람은 굶어도 짐승 밥을 굶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인신 대표는 하루 두 끼 소들의 끼니를 챙기는데요. 130마리의 소들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20kg짜리인데 한 마리에 10kg씩 주는 거예요. 20kg, 이거 이게 뭐가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게 이제 20kg잖아요. 두 마리 들었으니까 한 푸대를 보면 10kg씩 먹잖아요. 네. 두 마리 있는 데는 한 푸대. 한 포대. 누렁아, 배고프지? 오! 이상 없어요. 소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 거 그냥. 소들의 먹이는 일명 비빔밥이라 불리는 TMR 사료. 소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고루 함유돼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 푸짐하게 배식해줍니다. 아우, 이 먹성 좋은 녀석들.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제가 다 이 배가 부르더라고요. 맛있어? 맛있게 먹. 내가 줬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얘들아.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빨리 밥이나 줘요. 아, 예. 맛있게 먹으라. 맛있게 먹어.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한우들. 이 건강한 한우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한우 사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먹는 거 보니까 아우, 눈도 너무 이쁘고 잘 먹네. 복스럽게 나게. 그렇죠. 이제 소가 눈도 보면 커다랗잖아요. 엄청 커. 그리고 막 쌍꺼풀 져 있고. 이뻐. 굉장히 이뻐 보이죠. 네. 아, 근데 진짜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 불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소멍이야. 소 먹는 거 그냥 계속 보고 있게 돼, 진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옛날 냇가에 놀러 가고 그러면 대부뚝에 소가 매여져 있고 소가 풀 뜯어 먹는 모습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한가로워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동경이 대상이 돼서 이제 소를 커서 술을 축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시작하게 된 거죠. 소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지난 30여 년간 한길만을 고집했던 유인신 대표. 그는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깨끗한 환경과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며 살뜰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배합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배합사료. 사료로 영양가 부족할 때 이걸로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뿌려주면 돼, 그냥? 네, 앞에다 그냥. 네, 그렇게 부으면 돼. 푹푹 퍼서. 와서 네. 여기 주고 마이 특식이다. 이것도 먹어봐. 아, 이거 오니까 이거부터 먹네. 네. 이게 더 맛있나 보다. 가득해서 자. 다변화하는 한우 시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싶다는 유인신 대표. 보통 요 정도 크기면 몇 살인 거죠, 지금? 얘들은 한 40개월에서 50개월 사이 정도 된 거예요. 에? 아니, 이거 그럼 4살 정도인데, 4살? 네. 사람 날 4살인데 크기가. 손은 원래 크잖아요. 사장님, 그럼 보통 얘네들이 몇 살까지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60개월 안쪽에 다 출하가 돼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고기가 질겨지잖아요. 근데 또 너무 젊으면 또 고기 맛이 좀 떨어져요. 그걸 맞춰서 출하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장님, 그 소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말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 할 만큼 한우에 대한 자부심도 큰데요. 건강한 한우 생산을 위해 새로운 사육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거 밥은 다 준 것 같은데 네. 이제 팔 아파. 이제 육가공 공장 가서 이제 고기가 들어왔으니까 고기를 받으러 가야 돼요. 여기 일 다 끝났으니까 고기 받으러 갑시다. 가시죠. 네, 화이팅. 밥은 언제 먹? 아니, 배고프면 먼저 먹고 해야 되는데 고기를 네. 손질을 해야 밥을 먹지. 고기를 먹지. 손질해야. 오늘은 도축한 소가 들어오는 날 숙성 공장을 찾았습니다. 겁나 먹어. 아니, 뭐가 무거워. 무겁게.
얘를 이제 숙성실로 가져가야 돼요. 숙성실이요? 예, 건조 숙성. 대박! 뭐야? 오, 냄새가. 향. 약간 치즈? 네, 치즈 향이 나. 고기 냄새 하면 약간 그 특유의 비린내가 있잖아요. 근데 누린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없고. 이제 건조잖아요. 고소하네. 그 사용되는 균주가 자연에서 얻어온 건데 치즈 균주예요. 그래서 치즈 향 나는 거예요.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의 연구실이자 숙성실인 공장 안. 이곳에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120일까지 한우를 건조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게 숙성을 하면은 뭐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숙성하면 일단 맛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효소작용에서 이거 이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소화가 잘 되고. 아니, 방송 보고 다 따라하면 어떡해요, 사장님? 이거 쉽게 하지 못해요. 따라올 좀 따라와봐. 네. 한번 해주시죠. 따라올 좀 따라와봐. 따라 할 수 있으면 따라 해보세요. 이제 작업 다 했으니까 숙성한 한우 고기 먹으러 고! 빨리 가야 돼! 냉장 상태로 수주 이상 보관하면 오랜 숙성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감칠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감격스럽습니다. 드디어 이 숙성의 신과 함께하는 이 숙성 고기를 먹어볼 차례입니다. 근데 사장님, 이게 제가 약간 생각하는 이 소고기 생고기의 색깔과는 살짝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숙성을 해서. 그 지금 보면 근데 이렇게 세워도 고기가 안 떨어지잖아요. 뒤집으면요? 뒤집으면 떨어지죠. 근데 일반 고기는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숙성해서 찰기가 생긴 거죠, 고기가. 이 정도면 안 떨어지죠. 제발 구워주세요. 빨리 먹고 싶죠? 제발. 미치겠어. 특별한 날 특별하게 즐기는 소고기. 오늘은 유인신 대표의 열정이 녹아있는 숙성육을 맛보는 특별한 날인데요.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입니다. 이쪽에 먼저 드시고. 없어졌어요. 말로 표현 못 하겠죠? 없어졌어요. 숙성을 하면 그래서 맛있어지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매일 드셔도 맛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안 질려요. 와, 이거 질릴 수가 없어. 미식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는 요즘, 유인신 대표는 건조 숙성 한우로 한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틈새 시장을 개척하며 건강한 슬로우 푸드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랑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장님? 아유, 뭐 체격도 좋고 일 잘하던데. 제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죠. 근데 네. 고기 먹은 값보다는 조금 도움 된 것 같아요. 우리 한우가 더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서 한우를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직후 후변은 안 됩니다. 오는구나, 마침내. 여기 한 남자가 아주 힘든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너라는 존재, 참을 수 없는 내적 갈등. 와우. 화장실이 급한 건 아니겠죠? 그래, 결심한 모양입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응? 우리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자고. 이 남자는 과연 담배와 이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에 참으로 관대했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있었고요. 명절 선물로 친척 어른들에게 담배를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식당, 극장, 카페뿐만이 아니라 택시, 게다가요 시외버스 좌석 등받이에도요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금연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가 굉장히 시청각 자료가 잘 돼 있네요. 네, 그렇죠. 이곳은 영남대학교 병원 근육호흡기 전문질환센터 내에 대구금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터 금연 환경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전문치료형 금연 캠프,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연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끔 네. 하나의 동반자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프로그램 어떤 게 있는데요? 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증 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 캠프를 운영하는데 전문 치료도 하고 집중적인 상담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연 성공률을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모여서 네. 같이 또 서로 또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는 캠프도 있고 네. 또 있어요? 금연 환경도 조성하고 캠페인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혁 씨. 저요? 네. 박연 선생님, 저 왜 부르신 거예요? 구경 잘하고 있었는데. 김영님 담배 피신다고 들었는데. 왜요?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금연을 한번 새해에 다짐을 하고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흡연자들은 대부분 금연의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또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할 생각은 있죠, 항상. 근데 혼자 금연하기 힘드시니까 네. 저희와 같이 금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먼저 니코틴 의존도 수준을 한번 평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걸요. Come on, catch 니코틴 의존도 수준은 10점 만점에 5점이 나오신 거예요. 10점 기준으로 봤을 때 4점에서 6점은 중간 의존도, 김영님은 5점으로 중등도 수준이 되네요. 그래요? 그래도 니코틴 중독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금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만 믿고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눈에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일산화탄소 측정도 한번 해볼까요? 일산화탄소요? 제 몸에요? 네. 지금 1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14ppm 나오셨는데 높은 수준의 흡연자 수준으로 체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영님은 꼭 금연을 해주셔야 돼요. 식은땀 나.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네네. 선생님 한 줄 양성으로 확인되셨는데 요거는 몸속에 아직 코티닌이 남아있다고. 꼭 끊어야 되는 지금 상태인가요? 맞아요.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 없지만 몸속에 아직 니코틴이 그대로 있다고 여기 확인이 되셨잖아요. 선생님! 네, 검사 결과 나오셨습니다. 네. 단호하게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던데 지금
제 몸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니코틴에 대한 얼마나 의존도가 있고, 이 니코틴이 얼마나 이제 혈중에 있고, 네. 그리고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담배에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당장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담배 유해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 보고 유해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과 타르뿐만 아니라 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무려 70여 종이 있고요. 독성 물질이 7,000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에 대한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흡연자들이 계속 담배를 하게끔 만들고, 흡연을 하시면 음지가 노랗게 이제 바뀌신다, 그죠? 요게 이제 타르, 이거 담배 진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네. 이 물질 안에도 발암 물질과 유해한 독성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관지와 폐를 나쁘게 하고 암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어르신들 막 연탄불 피우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크게 증상이 없을지 몰라도 흡연을 계속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지럽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좀 담배가 땡기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금연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연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근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아서 실패했습니다. 술자리나 이런 데 가면 친구들이 한 대 다시 펴라, 그냥 네가 뭐 어떻게 끊을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해서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면 금단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개월 정도 참아봤는데 이제 또 이게 술자리가 생기고 하니까 또 피게 되더라고요. 담배 끊는 남자는 사위로 맞이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금연이 안 되는 걸까요?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니코틴이 이제 몸에 들어오고, 이 니코틴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락과 행복을 주는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좋은 건데요, 행복 호르몬이라면. 그래서 이제 피고 나면 어때요? 조금 뭔가 안정되고 뭔가 주의력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각성도 되고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잠시 템포도 죽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얼마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담배를 피워야 돼. 밥 먹고 나면 나는 담배를 피워야 돼. 그리고 나는 커피를 먹고 나면 담배를 피워야 돼. 습관이 되는 거죠, 결국. 도베르만 효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밥하면 담배를 떠오르게 되는 이런 습관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니코틴 중독, 습관,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금연이 힘든 거죠. 네.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의지 갖고 안 피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진짜 피고 싶을 때는 전자담배 몇 번 피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뭐 별다른 노력보다는 그냥 참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사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금 사라져야 될 연이 3개 있습니다. 학연, 지연, 그리고 흡연입니다. 그런데 이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조금 순한 담배를 펴보자. 그러다 보니까 담배 종류도요, 뭐 라이트니, 뭐 순한 맛이니, 뭐 이런 담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좀 약하게 피우면 되잖아요. 그러다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담배가 순하다 하는 것은 결국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은 낮지만 더 이제 깊게 들이마시고 더 많이 피게 되는 거죠. 혹시 전자담배나 가양담배는 덜 해롭다, 이거 맞나요? 답만 우선 말씀드리면 아니다. 그래요? 우선 전자담배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받는 불쾌감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담배가 주는 그 유해함은 그대로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반항 물질과 유해가스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액상 이제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나서 이제 폐렴이 온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액상의 이제 연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온 가열을 하잖아요. 이 고온 가열 같은 이런 것들이 기관지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전자담배를 이제 담배를 대신해서 덜 해로운 담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르다를 뿐이지 사실은 백해무익한 건 똑같다. 네. 직접 흡연, 간접 흡연은 사실은 정말 일반어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3차 흡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3차는 이제 김영님이 여기서 이제 담배를 피우시고 나가면 요 안에 이제 연기가 나쁜 물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내 옷에도 남을 수가 있고 네. 내가 핀 실내 공간에도 남을 수가 있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여기 이제 실내 먼지에도 니코틴이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냄새는 뺐다 하더라도 나쁜 물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냄새나 물질들이 남아 있어서 애들은 또 그 인지가 떨어지고 이게 담배 냄새인지 나쁜 물질인지 모르니까 특히나 어린 아동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문제, 피우고 나서도 문제. 제가 금연을 2주인가 3주 정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몸무게도 올라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로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거든요. 와, 살 잘 빠지더라고요. 담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맞죠? 아, 뭐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요? 네네. 금연을 하고 났을 때 어때요? 입맛이 좀 살아나죠. 예. 그만큼 이 흡연을 했을 때 이 흡연에 대한 부작용인 거죠. 식사량도 늘고 간식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네. 살이 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금연을 할 때 이 운동과 이 스트레스 조절, 먹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조언을 해드립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다시 담배를 피웠다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이제 이론상은 조금 말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절대 그게 담배가 주는 유해함을 생각했을 때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운동을 하고 식이 습관을 통해서 이제 살을 빼야지 살을 빼는데 흡연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도 뭐 필 것 같아요. 담배가 10,000원이면 아마 담배 피는 횟수를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필 것 같아요. 10,000원까지는 제가 그 정도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네. 그 담배값이 그렇게 비싸져 버리면 굳이 이거를 피워야 되나 하기도 하고 지금 피는 양에 비해서 달마다 나가는 돈도 너무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금연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금연의 꿀팁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알려주십시오. 아, 예, 저도 이제 학생 때 그 흡연을 좀 했는데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저는 독한 사람이라서 참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네.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좋은 도파민 생성으로 좀 풀어야 되겠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이제 김영님처럼 예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팁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 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만 하시면 상담부터 필요한 약재 처방까지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건 아마도 철없던 시절이었을 거야. 그때 넌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어. 전에는 가끔 내가 먼저 이별을 선언하고도 내가 먼저 널 찾곤 했었지. 그런데 난 너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 지금. 이젠 진짜 널 보내야겠어. 이젠 날 찾지 마. 안녕. 년 전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때 베푼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울림이 되었고 스승과 제자는 오랜 세월 인연의 끈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가출해서 친구네 집에서 학교 다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셨는데 그거조차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좀 먹먹하네. 슬프고도 애틋한 아련하면서도 선명하게 자리한 그때 기억을 더듬어 그 시절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스승을 찾아온 이곳은 충청북도 교육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충청북도 교육청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 주인공인데요. 충청북도 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저희 창의특수교육과는 창의융합과 그리고 특수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학교 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학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매뉴얼에는 92년 처음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배상호 과장. 교단에 섰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애틋한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리고 그 시작의 순간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하고 뛰노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아이들이 기억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또 하나의 사회 구성으로 나갔을 때 또 그런 기쁨 이런 걸 봤을 때는 교사로서의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제자만 해도 수백 명. 그중 아주 특별한 제자가 배상호 과장을 찾아왔습니다. 민숙이 왔네. 네네. 잘 지냈어? 네네, 잘 계셨어요? 교육청에는 어떤 일로 왔어? 오늘 학부모 기자단 연수 있어서 왔다가 선생님께 좀 식사 같이 하려고 시간 되시면. 오늘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촬영에 나가야 되라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왜 했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애틋한 사연도 있고요. 제가 이제 92년부터 93년도까지 5학년 담임을 초임에 하고 또 6학년 때 연임으로 이렇게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옛날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는 추억의 그런 되새김 이런 걸 측면에서 한번 그러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춥네. 가자.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지. 연말이라 사무실 일 정리하냐고 바쁘시죠? 엄청 바빠. 저도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 픽업 다니려고 되게 바빴거든요. 우리 민숙이 생각해보면 민숙이를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저희가 47명이거든. 그때 우리 봤지? 또 47명 도시락 겨울에 조개탕 피워가지고 앞뒤로 애들 또 자기 밥 사다 그래가지고 막 위로 올리고 수업하다 말다. 그 당직실 가서 조개탕 타오다가 엎어갖고 얼굴에 흙먼지 막 감시되고 추억이 많죠. 어린 시절 하루 중 가장 즐거웠던 점심시간. 하지만 제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데요. 그 마음을 스승을 알았던 걸까요? 민감한 나이의 제자에게 부담 없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계란 입힌 소세지, 뭐 이렇게 소불고기 막 이런 걸 했는데 신김치, 신깍두기 아니면 곰팡이 피워가지고 씻은 신김치 이런 것만 내서 밥도 맨날 쌀이 부족해서 보리밥만서 창피해서 어떨 때는 그거를 내밀지 못해서 그냥 안 먹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냥 한 번은 선생님이 그거를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드시려고 빼놓은 빵이랑 우유를 저를 챙겨주시면서 선생님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겠다. 네가 갖고 가면서 먹어라. 주셔갖고 그때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것 같아요. 스승의 진실된 마음이 전달된 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더 특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하나하나 제가 못 채워진 것도 많아요. 놓친 것도 많고. 그 당시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 가리키고, 오후에 육상지도 하고, 10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좋은 말을 해서 민숙이가 해서 좀 좋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때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먹먹한 마음을 안고 찾아온 이곳, 애틋한 추억이 가득한 옛 학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이렇게 손님 오셨어요. 2분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실까? 여기 학교 나오신 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반가워요. 92년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시 본 다음에 첫 발령지가 오갑초등학교고요. 그때 와서 이제 5학년, 92년도 5학년 담임을 하고 93년도 6학년 담임했는데 민수기를 이제 처음 본 게 92년도. 그래서 92년도, 93년도를 제가 연속으로 담임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3학년이 마무리되기 일주일 전에 전학 와서 오갑초 생활은 4학년 때부터 4, 5, 6, 3년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은 스승. 그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없어진 거나 다시 생긴 게 있나요? 지금 저쪽 체육관 새로 졌죠? 골프장도 있고 이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기가 테니스장이 논이었어요. 학교 논. 예전에도 저기 놀이터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이 그냥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놀이 알지? 뭐 오징어 놀이부터 해가지고 그런 놀이를 옛날에 많이 했고 뭐가 많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가보면 저기 운동장에 또 놀이기구 그런 게 또 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놀이동산이 돼 있을 거다. 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학교를 둘러보니 순식간에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추억이 깨어나는 듯하네요. 어제 와본 듯 선연한 기억. 그리운 교실에 들어가 보니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창문 앞에 동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순신 동장이 있었나? 네네네. 조회대가 있고? 네네. 아 그러네. 네, 맞아. 어리기만 했던 제자. 이제는 어른이 되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어 다시 교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옛 기억이 피어오르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인생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죠. 저는 민숙 씨 이야기 중에 가출 사건 있으셨잖아요. 네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요. 교복조차 맞출 돈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가출해서 친구네 집에서 학교 다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셨는데 그거조차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어머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교실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보라고 너가 전혀 부끄러워할 엄마가 아니라고 네가 노력하면 언제 어떻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바뀔지 모른다 그러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는데 그 토닥여주는 등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셔 주셨는데 그때 이제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어서 따끔따끔했던 마음이 빼져서 시원한 느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중학교 진학을 하고 지금까지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하고 좀 민숙이를 많이 이해하고 또 엄마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지식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건넸던 말 한마디, 사랑을 담아 토닥이던 그 손길은 잊을 수 없죠.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잡아준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그 시절을 웃으면서 갈무리해봅니다. 부록이 넘었으니까 하나하나 오히려 좀 더 발달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고 좀 옛날은 다 잊고 멋지게 미래를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선행, 세월이 지나 켜켜이 쌓인 시간 속에서 큰 빛이 되어 제자의 인생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진심이 있는 한 그 빛은 영원히 이어지겠죠? 캡틴, 오 나의 캡틴, 감사합니다.